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뉴욕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거리를 원비어 길로 조성하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되고 6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김 의원은 원비어가 22살의 나이에 잔인한 북한 정권의 손에 부당하게 숨졌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r. Wonbier experienced what no American or human being should ever have to go thr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ack down from hold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abuses.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이날 지역신문 신시내티 인콰이어에 4년 후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위한 정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원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무수한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9년 말 대북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에 이어 지난해 상원에서 원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가 채택된 데 이은 입법 활동이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원비어가 졸업 후 정착할 예정이었던 뉴욕시에선 2년 전 제기된 원비어 길 조성 방안이 4주기를 맞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리 시의원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를 원비어 길로 조성하자는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s no government more oppressive tha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fact that an American lost his life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We need to honor his family, and we need to speak out against the oppress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go through every single day.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뉴욕 유엔에서 북한은 여전히 기획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을 매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역시 폭스뉴스에 원비어길 조성을 통해 미국은 잔인한 독재자들에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전 세계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이 방송에 원비어의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통해 버지니아 대학생이던 원비어의 삶을 기리자는 제안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원비어 길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경제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내년 6월 26일까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확산 위험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따른 영내 동맹 위협 등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을 우려가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21일 발표한 2020 민주주의 인권 연례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탈북민들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돼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외부 기구들은 북한에서 여행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고했다면서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식량 수입이 감소해 장마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영향은 어린이와 장애인,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촉 시도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대화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진행된 전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대화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We've said before that we have reached out to the DPRK in line with our policy of openness to diplomacy. We certainly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입장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정확하게 밝힌 내용이라면서 김 대표는 한국 방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협력과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보호, 공동가치 유지,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 질서 강화에 있어 미한일 삼각공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동맹, 미군 등의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n approach that'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progress that achieves what we seek, and that is increased security for the United States, for our allies, and for our deployed forc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얼굴을 맞대거나 직접 외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대표는 21일 잇따라 개최된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최근 대화와 대결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긍정적인 의미이길 바란다며 대화 복귀를 기대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In the meantime,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We also urge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do the same to address the threat po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김 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 대표의 직무 수행 변화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는 미국 의회 자문단체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EMP 기술과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과 안보 수호를 위해 담당 부서가 진지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지난주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내 양자 및 다자 연합훈련 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재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라트너 지명자가 연합훈련 검토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하며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국방부는 지속적인 연합훈련 검토를 통해 위협과 과제에 맞게 훈련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미국 국무부는 탈북 난민 수용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난민의 날과 관련해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VOA의 질문에 난민 재정착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지원하고 인도주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적절한 범주에서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 난민은 해당 회계연도에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 정의한 대로 모든 가능한 할당에 따라 계속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은 15개월째 전무한 상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도 지난해 229명으로 전년보다 78% 급감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31명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와 갈렙 선교회 등 한국의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21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의 국경이 거의 막히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하는 등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